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상원이 어젯밤 늦게 내년도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예산 결의안의 통과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공화당이 지금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세금 개혁,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첫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의 세금 개혁 통과가 훨씬 용이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공화당은 지금 세금 개혁을 하면서 세금을 대폭 깎아서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고용을 늘린다. 세금 제도를 간소화하고 공정화한다. 또 중산층의 혜택을 늘린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금 개혁에 따라서 부익부 빈익빈이 더 조장이 될 것이고 중산층의 세금이 오히려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삭감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부채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반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양측에서는 아주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 국민들의 의견도 크게 양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상원이 예산 결의안, Budget Resolution, 이것을 통과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의 세금 개혁이 금년 연말쯤 또는 내년 초에는 통과가 될 것으로 정치권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산 결의안, 어제 상원을 통과한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또 세금 개혁에 대한 찬반 의견은 무엇인지,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 예산 결의안, Budget Resolution이라는 정의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소 좀 생소한 용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의회의 예산 제정의 절차상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원 하원이 본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이 결의안을 이제 통과시키는데, 즉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전체 구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통과 절차에 대해서 공동으로 우리가 협력을 한다 하는 것에 합의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원이 이 결의안을 51대 49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의 당론에 따라서 당파적인 표가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결정된 것이 중요한데, 첫째는 우선 내년도 예산 관련 법안을 처리할 당시에는 단순 과반수, 그러니까 50표로 가결을 시킨다.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보통 중요한 안건을 처리할 때는 절대 과반수, supermajority, 60표로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원의 통과안을 하원이 가감 없이 그대로 법안으로 만드는데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통과시켰습니다. 보통 상원과 하원이 각각 자신의 안을 통과시키면은 다시 이 두 안을 절충시키는 소위 컨퍼런스라는 절차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018년도 예산 통과에서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동의를 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세금 개혁, 이 tax reform의 기본은 지난번에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업세를 대폭 인하한다. 또 개인 세금도 대폭 인하한다. 그리고 세금 제도를 간결화한다. 그런 겁니다. 목적은 기업과 개인의 감세로 인한 그 남는 돈이 있는데 이것이 결국 소비가 되고 투자가 되면은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런 희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고용이 늘게 되고 국가 경제 경쟁력도 늘어나게 되고 GDP도 늘어나게 되고 이런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이 과거에도 시도를 했던 그런 안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반론이 있습니다. 자칫 감세가 잘못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자극될 수 있다. 현재 감세 부분을 보니까 기업이라든가 개인의 상속세라든가 부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요인이 너무 많다. 이제 그런 지적입니다.
잘못되면은 국가 부채만 한 1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미국의 부채가 20조 달러인데 과연 괜찮을 것이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상원하고 하원에서는 이 감세를 중심으로 한 세금 개혁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한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지난달에 한 3일 동안 수양회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제대로 입법을 하나도 성공시킨 것이 없습니다. 오바마 케어 철폐가 그 가장 큰 예고, 모슬렘 입국 금지 문제라든가 이민 개혁 문제라든가 멕시코 벽 쌓기 문제라든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을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공격을 했는데 요즘에 상원의 원내 총무가 완전히 스타일을 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공화당의 위신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은 또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크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이 받는 프레셔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당장 내년 예산 문제가 걸려 있고 세금 개혁 문제가 이제 1순위 사업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제 의회에 2018년도 예산 결의안 이것이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 결의안이라는 것은 내년도 예산 골격에 대한 동의고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동의입니다. 50표로 통과를 시키겠다 하고 이제 동의한 것인데 그러나 이 예산 결의안이 결의안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송부도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말 그대로 절차상의 의정 기술상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대로 절차를 밟는다면은 트럼프의 세금 개혁 통과가 훨씬 용이해진다. 50표면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막아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52표, 민주당이 48표밖에 없기 때문이죠. 민주당 측에서는 어제 4가지로 반대 의견을 압축해서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는데 좀 거북하게 하도록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4가지 반대 의견을 보면은 첫째로 이 세금 개혁은 부자를 위한 감세다. 상속세, 또 개인 세금의 감세, 이것도 모두 고소득자를 보호하는 것에 일관되어 있고 기업을 보호하는 것으로 위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중산층은 증세를 당할 수 있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분류해서 이제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중산층들이 증세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감축한다는데 이렇게 되면은 중산층, 저소득층의 의료 혜택이 더 곤란해질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국가 부채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10년 동안 한 1조 5천억 달러가 늘어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공화당의 전통적인 당론이 국가 부채 감축입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세금 개혁은 이제 감세를 하면은 당연히 세수가 감소가 되니까 국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데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나 늘어나게 된다. 그런 계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반론에 대한 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어제 상원의 예산 결의안 통과에 대해서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세금 개혁을 통해서 국가 경제가 성장할 것이고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 또 중산층의 가계부가 더 개선이 될 것이다. 세금이 더 공정하게 부과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상원이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서 이제 법안 제정 절차상의 장애물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는 세금 개혁 문제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년 초쯤에는 우리 모두가 새로운 세금 제도 속에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10월 20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차기 회기연도 예산안이 어제 찬성 50일, 반대 49로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어제 4조 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써 세제 개혁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공화당에서는 랜폴 상원의원 한 사람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차기 회기연도 예산안이 확정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세제 개혁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중단한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을 2년 연장하는 법안에 연방 상원의원 24명이 공동 제안자로 서명했습니다. 공화당 알렉산더 상원 보건위원장과 민주당 머리 상원의원이 합의를 통해 발의했던 이 법안은 어제 공화당 12명, 민주당 12명의 상원의원들이 공동 제안자로 참여함으로써 꺼져가던 불씨가 되살아나게 됐습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어제 침묵을 깨고 정쟁으로 변한 순직군인 유족 개우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옹호 사격에 나섰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어제도 예고 없이 브리핑룸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유족에게 애도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의 이러한 옹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2주 전 니제리아에서 전사한 전슨 병장을 포함한 특전 부대원 4명에 대해 공식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받은 뒤 이어진 논란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어제 플로리다 대학에서 진행된 백인 우월주의자 리처드 스펜서의 연설 장소에 수백 명의 항의 시대가 몰려들었으나 양측 충돌로 인한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스펜서의 이번 연설을 앞두고 리스캇 플로리다 주지사는 게인스빌 카운티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찰 수백 명과 주 방위군 병력 1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맞불 시위대원들은 연설 장소 밖에서 스펜서 물러가라, 나치는 여기서 환영받지 못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노던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 보험업계가 지불해야 할 재산 피해가 최소 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완소 피해 주택이 5,449채, 부분 피해를 입은 주택이 4,177채, 렌탈 상업용 건물, 차량 선박 등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현재 42명으로 집계됐으며 절반이 넘는 22명이 소노마 카운티에서 발생했습니다. 시카고 컵스의 금년도 챔피언 꿈이 사라졌습니다. 컵스는 어제 내셔널리그 5차전에서 다저스에게 11대 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로써 컵스의 2년 연속 챔피언 목표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시카고 다운타운에 또 하나의 명물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문을 여는 애플스 시카고 본점으로 401 노스 미시건과 렉프런트에 위치한 이 스토어는 유리와 파이버로 아름답게 젖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유명 건축가 스테판 베링의 작품인 이 건축물의 시공비는 2,700만 달러로 스퀘어피트당 1,350달러입니다. 시카고를 관할하는 북부 일리노이 검찰의 총수로 잔 라시가 임명됩니다. 상원 법사위는 어제 그의 지명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는 갱과 마약 전담 검사로 1999년부터 11년간 부검사장을 역임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다소 포근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78도, 밤 최저 58도,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고 흐리겠으며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3도, 주일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4도, 다음 주 월요일은 흐린 후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47도입니다.